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공식 채택한 첫날, 공교롭게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대적인 폭락장이 찾아오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이른바 엘살바도르 딥,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거래소가 먹통 사태가 되면서 이를 더 키웠다, 이런 지적도 있고, 이미 일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폭락 전조가 있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있었다면 오히려 기회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어쩌면 일이 터지고 나면 이렇게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폭락 원인이 제시된 가운데 비트코인의 바닥은 43,000달러로 확인됐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고, 공교롭게도 43,000달러는 그동안 월별 비트코인 시세를 적중시켰던 플랜 B의 9월 최악의 시세입니다. 플랜 B는 비트코인이 9월 최악의 경우 43,000달러를 찍고 10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흐름을 이어간다면 9월에 남은 20여일 동안 비트코인은 엄청난 폭주를 이루게 된다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몇몇 데이터들을 확인하면서 조금 놀랐던 것은 폭락장에서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이 급등했다는 겁니다. 폭락을 오히려 기회의 장으로 여기고 달려들었던 한국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이 존재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미 여러 차례 폭락장을 겪으면서 한국인 특유의 재빠르고 신속한 학습 효과가 체득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엘살바도르 딥으로 불리는 9월 7일 대폭락장과 관련된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본 뒤에 시장 전반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9월 8일 오후 비트코인은 47,000달러 아래에서 오르내리면서 어마무시했던 충격파로부터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러 분석가들의 말처럼 43,000달러가 바닥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 같다는 것이고, 곧장 반등을 일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2포인트 하락한 47을 기록하면서 투심은 극단적인 탐욕 단계에서 중립 단계로 가라앉았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41%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이니스트는 급격히 발생한 변동성으로 가격 조정을 거치는 상황에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조심스럽지만 43,000달러가 비트코인의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코인쉐어스의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의 3주 연속 자금 유입이 이어지면서 총 운영 자산이 1억 4천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상품의 경우 거의 2달 동안 자금의 유출이 계속된 뒤에 투자금의 순유입으로 추세가 반전되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분석들만 놓고 봐도 최근의 상황이나 흐름 자체가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른바 엘살바도르 딥은 왜 그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던 것일까? 먼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첫날 가격 급락 사태 당시에 미국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던 것이 한몫을 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 마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무기한 선물 등 레버리지 포지션의 해소가 제때 이뤄질 수 없었고, 가격 하락이 가속화하면서 36억 달러 규모의 강제 청산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51,000달러에서 무려 43,000달러로 폭락하는 사이에 매도 주문 처리를 위해서 코인베이스 등 중앙화 거래소에 접속한 투자자들은 넋놓고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제미니 거래소의 경우에는 심각한 접속 지연 이후에 셧다운 되는가 하면, 크라켄의 경우에는 역시 주문이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FTX US도 처리 속도가 크게 느려졌고, 바이낸스 US는 아예 시스템 자체가 먹통이 됐던 것으로 전해져서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래소에 동시다발적인 시스템 마비가 발생하면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이른바 폭포수 효과가 발생해 레버리지 선물 미결제 포지션을 강제 청산으로 내몰았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폭락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무려 36억 달러가 넘는 포지션이 강제 청산당했고 투자 손실을 입은 사람이 무려 34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이처럼 알 수 없는 시스템 마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음모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엘살바도르 딥은 지난 5월 19일 발생했던 비트코인 가격 급락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여줬다라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중국의 채굴 금지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레버리지 선물 미결제 약정이 강제 청산되는 사고가 일어났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미결제 약정은 지난 4월 중순쯤 최고치를 기록한 뒤에 머스크의 에너지 이슈, 중국 채굴 금지 이슈가 겹치면서 악재로 추락했습니다. 이후 7월과 8월을 거치면서 살아났던 건데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던 미결제 약정은 엘살바도르 딥과 함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다만 지난 5월 19일과 달랐던 것은 무기한 선물 롱 거래 시에 지불하는 펀딩 비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결제 약정 규모 대비 펀딩비 수준으로 볼 때 비트코인이 과열 양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격 폭락과 이에 따른 대규모 청산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에야 뒤돌아보면 폭락 직전에 거래소로 유입되는 비트코인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당 7,000BTC 이상이 유입되는 현상이 자주 포착됐다는 건데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시시각각 유입됐던 물량이 있었다는 것은 간과됐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최근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가 증가했다는 점도 폭락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인 탐욕을 보일 정도로 투심이 개선되는 상황을 보이면서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 수가 정점을 찍기도 했었는데 웬만한 폭락에도 홀딩을 이어가는 장기 보유자와는 달리 단기 보유자는 일단 폭락 사인이 나오면 매도해버리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이에 따라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른바 폭포수 효과가 겹쳐서 폭락세를 더 키웠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43,000달러까지 폭락한 뒤에 반등을 이어가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는 인물은 바로 플랜비입니다. 플랜비는 최근 석 달 동안 비트코인 시세를 정확히 적중시키면서 주목받기도 했는데 공교롭게도 9월의 최악의 상황으로 43,000달러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은 그는 9월에 43,000달러를 찍은 뒤에 10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플랜비는 9월에 43,000달러는 최악의 경우 바닥 가격이고 스톡 투 플로우 모델에 근거한 비트코인 예상 가격은 10만 달러라고 주장했습니다. 엘살바도르 딥이 발생한 뒤 플랜비는 자신의 트위터에 43K 이렇게 짤막한 트위트를 올렸는데 아마도 자신이 예측한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으니 이제 최상의 예상이 적중하는 것만 남았다라는 것을 내비친 것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데이 첫날 엄청난 폭락장이 벌어진 가운데 엘살바도르 정부는 줍줍의 기회로 활용하면서 비트코인을 저가 추가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이프 부켈레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저가 매수를 통해 새로 150BTC를 추가했다. 가격 디스카운트는 끝나는 것 같다. 가격 하락에 감사한다. 우리는 종이화폐 100만 달러 규모를 절약했다. 엘살바도르는 지금 550BTC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국민 1인당 30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기 위해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신탁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3,000BTC 정도를 앞으로 더 추가 매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 한바탕 태풍이 지나갔지만 엘살바도르에서는 맥도날드에서 비트코인으로 햄버거를 사 먹었다라는 내용 등 실생활 사용 입증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등 글로벌 푸드 기업들이 엘살바도르 매장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꽤나 의미부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한 폭락장을 겪을 때 한국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김치 프리미엄이 크게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8일 오전 기준으로 업비트에서는 5,700만원대의 비트코인이 거래된 반면 바이낸스와 크라켄 등에서는 54,000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그동안 해외 가격이 오히려 싼 역프리미엄이 발생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심이 꺾여도 너무 많이 꺾인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폭락장 속에서 300만원 수준의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하면서 폭락장을 기회의 장으로 바라보는 현상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급락한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선전을 보인 종목이 바로 솔라나입니다. 폭락장에서 리플 시세 역시 뚝 떨어졌을 때 솔라나는 급등 직후 상대적으로 선방하면서 리플을 7위로 밀어내고 전체 시가총액 6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더 시세를 받을 수 있을지 여러모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이다 카르다노의 경우에는 알론조 하드포크가 9월 12일에 공식 가동된다라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다. 과연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이라는 굉장한 의미 부여가 가능한 업그레이드가 예정일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을지 일각에서는 의구심을 가지기도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준비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르다노 개발사 IOHK는 스마트 컨트랙트 업데이트 제안이 카르다노 메인넷에 성공적으로 제출됐다. 알론조 하드포크 콤비네이터 이벤트는 예정대로 9월 12일에 공식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긴 여정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는 동시에 네트워크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큰 업데이트지만 에이다는 3달러 돌파 이후에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분석가 제이슨 피치노는 카르다노가 현재 강세 사이클이 완료되기 전에 290%의 랠리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데일리호들 보도 내용을 보면 제이슨 피치노는 엘리엇 파동 이론을 고려하면 카르다노는 이미 1단계에서 4단계를 완료했고 현재 5단계이자 마지막 단계에 있다. 에이다 가격이 10달러 또는 11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가격과 비교하면 대략 290% 정도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인데 과연 얼마나 맞아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 폭락장에서 경험했듯이 한 번의 폭락 뒤에는 어쨌든 반등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영원한 급등도 영원한 폭락도 없는 것이 바로 투자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조차 쉽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것인 만큼 너무 낙담하시지는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름께나 알려진 전문가들이 주요 프로젝트별로 제시하는 저항선과 지지선들 잘 체크하시면 그래도 시장 대응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큰 스트레스 없이 이번 조정장 잘 견뎌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